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새벽 2시 아이폰 12 공개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놓고 역대급 루머들이 다양하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과 비교해 공개일도 늦어졌고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일정들이 딜레이되어 궁금증이 증폭되다 보니까 루머 천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개일부터가 들어맞지 않아 조바심을 하면서 존버하며 기다렸던 유저들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애플 브랜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달에는 신형 아이패드 공개 행사 예고를 부랴부랴 서두른 일도 있었죠. 그리고 1개월 만에 또다시 애플에서 신제품 소개 이벤트를 열었고 여기서 아이폰 12가 드디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경우 아이폰 6 이후에 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성공할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전 예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통계치가 어느 정도 잡히려면 올 연말 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적정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애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카이안 드랜스는 아이폰은 사상 유례없는 도약이 기대되며 특히 아이폰 12 미니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6 이후 줄곧 둥그스름한 형태가 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4를 연상시키는 각진 디자인이라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적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바닥에 떨어뜨렸을 경우 모서리 부분이 평평하게 접합된 상태라 모서리 액정이 깨지는 확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기술적 역량이 총동원된 모델을 꼽으라면 프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 크기는 6.1인치와 6.7인치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프로 맥스의 경우 전작에 비해 디스플레이 크기가 제법 커졌지만 전체 크기는 살짝 커진 정도라 휴대성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프로 라인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카메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망원 카메라가 추가된 트리플 렌즈 폼팩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망원 카메라 기본 줌이 2.5배입니다. 이런 부분이야 갤럭시 시리즈도 워낙 카메라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센서 크기는 47% 정도 더 커졌다는 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센서 크기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미러리스 또는 DSLR 화질을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것도 센서 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센서 크기가 커진 것은 밝기의 분포 범위를 뜻하는 다이내믹 레인지와 디테일을 살리는 데 유리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에서 센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87%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공개 행사에서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기존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는 OIS 방식에서 센서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맥스 카메라에 한해 기술적 역량이 총동원되어 상대적으로 12 프로 모델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빛이 물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도 탑재되었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적용해 사용해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방의 치수를 측정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5G 다음으로 카메라 설명에 치중한 것을 보면 나름의 자신감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A14 바이오닉 칩셋을 적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을 소프트웨어적인 후보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라면 프로 라인업보다는 미니와 일반 모델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격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폰 4 이후 작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싶어하는 유저층을 공략하는 데는 아이폰 12 미니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애플 워치를 구입한 유저들이라면 부담스럽게 프로 라인업보다 일반이나 미니 라인업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애플 콘텐츠 생태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아주 저렴한 모델의 아이폰을 구입을 원한다면 $399의 SE2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이폰 12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SE2는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미니 모델은 64GB형이 기본형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95만원에 출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폰 12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전 예약 후 개통하고 싶은 유저들을 위해 잠시 알려드리면 폰디다스의 할인 혜택을 누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전 예약과 출시일은 모델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2 일반 모델과 6.1인치 프로 모델은 10월 23일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10월 30일에 출시됩니다. 미니와 프로 맥스는 사전 예약일이 11월 13일, 공식 출시일은 11월 20일인데요. 폰디다스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25%와 기기값 할인 25%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진행이 확정되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사전 예약 알림 신청 후 홈페이지 하단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식 사은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개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고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폰디다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품과 함께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도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보는 수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아이폰 12는 다양한 루머를 접하게 된 모델이 아닐까 싶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니 모델을 구입하려 계획 중인데 먼저 미니 모델을 출시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다음 달 초순에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아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해본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기회가 된다면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